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지난주에 이어 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재소자분들이 이제 복역을 할 때 이제 돌봄이 필요한 재소자 자녀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의 대표 이경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주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3주째. 지난 2주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모태신앙이셨고 그 다음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신앙을 가지게 되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병에 걸렸는데 그게 잘 낫지 않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고쳐주세요. 유튜브 나오는 거죠. 다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그게 나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렇게 되시다가 이제 한 달동네가에서 이제 살게 되셨는데 그곳에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셔서 아이들 모으는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셔다가 어떤 선교단체에 이제 일을 하시게 되셨고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상임이사라 그랬나요? 네. 거기까지 가셨는데 이런저런 이제 조금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아이들과 좀 더 가까이 현장감 있게 만나고 싶고 그걸 못해서 약간 좀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세움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비슷한 걸 여쭤봤을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아동복지 사역을 하실 때는 재소자 자녀들을 위한 사역은 아니셨잖아요. 네, 그냥 포괄적이었죠. 그냥 빈곤 아동, 그러니까요. 결식 아동,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엄마 아빠랑 살 수 없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뭐 결손 가정의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 상황 속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네. 근데 이번에는 세움을 시작하실 때는 재소자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아동복지가 많이 발전을 해서 대부분의 뭐 우리가 빈곤아동, 결식아동 또는 뭐 한부모 가정아동 이런 거는 법이 있어서 법에서 충분하진 않지만 법과 제도와 예산과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작은 아이들을 섬기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러면 법과 상관없이 정말 그 숨겨져 있는 아이들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날카롭고 깊게 타겟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한 친구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되게 빈곤한 가정이었고 엄마 아빠 이혼을 하고 아빠가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데리고 혼자 사셨던 분인데 그분은 사람은 되게 착한데 배운 거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루 벌어서 하루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마을 어귀에서 그 트럭에 야채를 싣고 야채를 파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내신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아버님이 이제 무학이시고 교통사고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면허가 없이 운전했다는 거가 무서워서 뺑소니를 하셨어요. 도망을 가신 거죠. 그러니까 가중처벌, 삼중처벌인 거죠. 무면허의 교통사고에 뺑소니까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잡혀서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이게 또 빈곤한 분들이 사회적인 자본이나 정보나 지지망이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님은 뭐 이 합의할 돈도 없고 그냥 짧게 내가 교도소 갔다 올 테니 우리 딸을 그냥 아는 친구분에게 맡긴 거구나. 아이고. 그런데 이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그 아저씨에게 성학대를 당한 거죠. 그래서 당시 제가 이제 일했던 곳에 쉼터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스토리를 보면서 아버지가 뭐 외국 가 있어요. 엄마가 아파서 엄마가 뭐 지방 가 있어요. 아빠가 아파서 입원했어요. 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군요. 그래서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지만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이 2차, 3차 피해를 받는구나. 그런데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제도나 법은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만을 좀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작하셨을 때 오해 많이 받았어요. 그럼요. 아무래도 사회적 편견이 아니 지금도 그래요. 불쌍한 애들 너무 많은데 왜 그 중에 죄 짓고 들어가는 애들 집에 아이들을 특히 뭐 피해자 자녀도 있을 텐데 가해자 자녀를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약간은 억울할 수 있는 사례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범죄 때문에 복역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을 왜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선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도 이거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요. 도울 애들이 많은데 왜 가해자의 자녀를 돕냐 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이제 초기에 저희가 이제 거리에 나가서 이제 스티커 뭐 범죄는 유전이 될까요? 뭐 이런 스티커 작업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2명 중에 1명은 피해자 자녀도 못 돕는데 왜 가해자 자녀를 돕냐고 막 저희한테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게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명 중에 1명은 그렇지. 이 아이들이 있었지. 잊혀져 있었지. 이 부모가 그럼 죄를 짓고 가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봐주지?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라는 거는 내가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인식이거든요. 근데 세움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수용자 자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그리고 목사님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저 것이 5번째. 늘어나는 것이 인식이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실은 세상 그런 것 같아요. 49대 51인 것 같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51이고 나 좋다는 사람이 49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러나 아동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게 피해자의 자녀냐 가해자의 자녀냐라고 나누는 거는 그게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아동은 예수님이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아는 것처럼 아동은 그 부모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예수님이 그 아이의 부모의 범죄 경력 확인하고 세운 거 아니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손길이 필요하면 그 손을 잡아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본 이유가 일반적인 그런 단체는 그냥 도와주는 일만 하면 되는데 이 단체는 사회적 인식을 좀 이렇게 좀 바꾼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걸 하는 일도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또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번 주에 얘기하는 건가요? 이번 주에 얘기합니다. 그래요? 들어보고 이것도 많다 그럼 다음 주에 와서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럴까요? 우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움은 크게 이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하는데요. 직접 지원은 수용자 자녀들이 일반 가정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힘든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한 사람이 수감이 되면 수용자 가족들은 일반 우리나라의 빈곤 가족보다 5.5배 더 가난해져요.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보통 한 2.32에서 3%인데 수용자 자녀의 빈곤율은 11%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더 빈곤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수감이 됨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게 또 5배 정도예요. 그리고 그 학교를 2-3번 옮기고 이사를 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환경이 되게 열악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비를 지원을 해요. 성장 지원비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또 아이들 뭐 학습비, 교육비, 그다음에 용돈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산다는 거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청소년 활동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지난달 5월달에 뭐 사실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이고 이럴 때 이제 그럴 때 아이들 선물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멘토링을 해요. 찾아가서 내가 아이들하고
하고 원데이 캠프를 하던가 뭐 1박 2일 캠프를 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면회 지원을 해요. 우리 교도소가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멀어요. 교도소 가려면 하루를 꼬박 내야 되고 뭐 왔다 갔다 차비도 들고 맞아요.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만남들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교도소 면회 지원을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수용자 자녀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EU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Not my crime, still my sentence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이 사회적인 편견들과 차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캠페인 스탠딩 폼이라고 하는 캠페인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수용자 자녀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인 그 관심을 갖고 또 이제 법이나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많이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채널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세움 TV. 세움 TV 검색하면 바로 좋아요, 나옵니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저도 이제 저도 구독하고 좋아요 했는데요. 그런 거 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재소자의 삶과 가정의 삶 그런 거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일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쭉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간증거리라고 할까요? 그거 듣고 싶은데 그거는 다음 주에 오셔서 다음 주에 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 대표 이경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